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찬스 두 분 악의적인 글을 올려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한 분은 저에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전체 글을 올리신 해땡 찬스님은 사과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안땡님은 자진해서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는 취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범죄인지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상식 알려드립니다. 저는 찬스분들이 보낸 사진을 라방 썸네일로 올렸습니다. 이를 불법적으로 퍼서 사용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팬들이 만들었지만 이거는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를 한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초상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와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팬들이 보낸 자료 출처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신문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지 말라는 것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제가 어제 더 화가 났던 것은 신문사를 만들었다 분만 지우고 글을 안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바로 고소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네이버는 고소하면 바로 수색영장이 발부돼서 제가 URL 주소만 링크해 놓으면 처벌받는데 2달이면 끝납니다. 보통 길게는 3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동안은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니까 이게 사실이 돼서 이러한 헛소문을 퍼뜨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월요일날 고소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늦게 사과문을 보냈기에 고소는 취하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범죄니 다음에는 사실 확인을 꼭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글에 답글에 사입이 가짜 교수라고 답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사과문은 없었지만 자진해서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해땡 찬스님이 글을 안 지었으면 바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글을 올리신 분이 사과문을 보냈기에 이분 또한 고소 취하해드렸습니다. 제 양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석사 2013년도에서 2015년입니다.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2016년도에서 2019년도 학위 취득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심리학과 견인교수 및 외래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친한 친구가 이 학교의 학과장으로 가서 너가 스타 강사니 좀 학생들을 뽑는데 도움이 되게 와달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든 대학이 계약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인교수를 하면은 약 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번 강연을 가면 최소한 200에서 500까지 받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적은 돈으로 고급 인력의 교수를 씁니다. 물론 이 자리도 안타까워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고 견인교수도 못 얻어서 자리를 얻으러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외부에서 10년 이상 인기 강사, 스타 강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제 닉네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 커넬대학교 캠퍼스 상담학과 정교수 및 교수를 지냈습니다. 이진호가 얘기하죠. 한국 대학이 인가를 받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 내 정식 인가대학이라서 한국에서 굳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미국 내 유명 대학 한국 캠퍼스는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기서 2년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미국 본대학으로 편입해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은요, 만약에 제가 고소를 했으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관용 없이 바로 고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잡으려고 하는 건 이진호 같은 사이버 레카입니다. 강경윤 같은 가짜 기사를 쓰는 기자입니다. 현재 두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돼 있고 강경훈은 의정부 지청에서 현재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댓글을 써도 우리 구글에서 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해설에서 압수 영장이 떨어지고 수색 영장이 바로 돼서 이러한 분들의 글을 바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지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URL 주소와 그리고 캡처본만 갖고 있으면요, 바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 함부로 악플이나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두세 달 안에 바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예훼손 부분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두 분의 닉네임을 빼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찬원님을 위해서 지난 5년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끔 안티로 모는 사람이 있는데 정도가 심해서 이번에는 고소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박정기라고 저한테 이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자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영상에서 공동의원이 모든 팬카페에서 권영찬을 몰아내겠다. 그래서 찬스에도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운영진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찬스 앵두가 박벌금의 스패너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동원 방이랑 장민호 씨 방에도 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방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찬스 방에서만 저를 퇴출시켰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거기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자료를 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몇몇 찬스님들이 교수님 이 사진이나 영상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기사로 다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덕하면 개안합니다. 찬스 안과.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나르는 찬스와 댓글을 단 사람, 제가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교수를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진호 유튜버의 말을 믿고 기사를 썼다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모든 자료를 내자 바로 사과와 함께 꼬리를 내리고 뉴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진호 유튜버는 서대문 경찰서에 41개의 범죄 사실로 저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6가지가 바로 사이비 교수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벌금형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유튜브와 다르게 네이버에 쓰신 거는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피찬스님과 댓글을 쓰신 이분 제가 네이버 아이디 땄습니다.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스님들 사진 불펌 유튜브에 버젓이 도용하는 악덕 유튜버. 여기서 명예훼손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진을 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찬스님들이 저한테 준 사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악덕 유튜버라는 거를 저한테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큰 명예훼손입니다. 세 번째, 찬스의 노력과 관심, 사랑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대단히 나쁜 유튜버. 여러분들, 이찬원님 1시간 동안 라방을 하면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15,000원 봅니다. 제가 사실은 60분에서 90분 강연하고 최소 300에서 500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운신문사의 개공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신문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운신문사 나름 굉장히 큰 언론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신문사를 만들었다고요? 100% 명예훼손. 이거는 바로 네이버에 바로 영장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사과가 없으면 바로 고소장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고소장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진호 잡는 거는 3달을 밤을 새야 되지만서도 이런 거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기존에 있던 고소장에다가 네이버 아이디와 이 URL만 넣으면 됩니다. URL 이미 다 따놨습니다. 아이디도 쪽지로 들어가서 다 따놨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 영어 닉네임. 보통 김호중 씨의 강성이나 안티팬들 중에 영어 이름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 찬스님들도 해외 찬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닉을 쓰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보기 싫은 가짜 사이비 교수 권영찬. 초성도 요즘에는요, 전부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뭘까요? 저는 사이비 교수가 아닙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무려 7년간을 견임 교수와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그리고 미국 커넬 대학교에 초청을 받고 정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에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나름 기독교 대학 중에서는 유명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상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딱 요번 주까지만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지우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메일로 사과의 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고소장을 써서 서초경찰서에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게 되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다양한 이유입니다. 억울한 연예인을 돕기 위한 이유,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지금까지도 영탁 씨와 그리고 김호중 씨, 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고발 고소를 해서 무려 8명을 기소를 했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스 카페 몰래 잔입을 한 우리 박벌금,
태자 이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벌금 30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팬들은 내가 고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상담 코칭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민대학교에서 문화심리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 박사이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교수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사이비 교수 이거 벌금 크게 맞습니다. 최소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내가 신문사를 세웠다, 악덕 유튜버다, 여러 가지 한 4가지가 걸립니다. 이번 주 내로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주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5년 동안 이찬원 씨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진호랑 이 두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박벌금이랑 이 두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찬원 씨를 아낀다라면 저한테 이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경고 삼아서 제가 고소장 넣겠습니다. 이진호가 주작한 내용 중에 권영찬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찬은 교육부에 알아봤더니 사이비 교수다, 가짜 교수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교육부에 전환을 했지만서도 민원인으로 전환했고 정식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베껴 쓴 몇몇 언론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베껴 썼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한 언론사가 이진호의 말을 따라서 권영찬 죽이기에 나섰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찬이란 이름을 검색하면요 전부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제일 아래쪽에 샘머니 뉴스라는 곳에서 기자수첩 황영우 팔이냐 주작방송이냐 이진호 대 권영찬 논란 기자수첩 마치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5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2장 정도는 이진호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권영찬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권영찬은 가짜 교수에다가 사이비 교수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언론사는 네이버에 나가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네이버에 이 비슷한 기사가 3군데 정도 나갔는데요. 전부 제가 재직증명서를 보내고 고소하겠다고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하기에 앞서서 미리 연락을 했고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재직증명서와 이진호가 박정기라는 유튜버, 저는 박벌금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제 고소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함께 전달하자 기사가 당연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이버의 주요 언론사가 아닌데 권영찬을 검색하면 이게 가운데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홍보대 행사에서 매크로를 쓴 걸로 보입니다. 매크로를 쓰면은 수많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권영찬을 검색했을 때 이게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얼마 전에 경상도에 있는 한 지자체에 강연을 가기로 했습니다. 4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ICT,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봤는데 요거 좀 내려주시고 잠깐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강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뭐 권영찬 죽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저한테 사업 요청을 한 언론사였습니다. 이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냈더니 자기는 기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자기네 고문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기사에 틀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제가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진호를 잡기 위해서 저는 한 놈만 때립니다. 이진호만 잡습니다. 뭐 여기까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부 기관입니다. 방송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조정 신청서를 냈는데 그 중재 담당자가 바로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의 국장이나 부장을 지냈던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자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제가 재직증명서, 그러니까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견임교수 3년, 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에서 3년, 여기는 인가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인가대학인 커넬대학교에서
정교수로 3년 동안 한 재직증명서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언론사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깨갱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기사를 삭제해야 할 테니 언론중재위에 이거를 치하해달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럴 용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지금 이 기사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여기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기사가 내려갔습니다.